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로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강의를 하게 된 까닭이 눈에 보이지 않는 녀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녀석들을 미생물이라고 하는데, 이 미생물 가운데서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돼요. 하나는 바이러스라는 게 있고, 코로나19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는 스스로 자기가 살 수 있는 자기 살림이 있어요. 하나는 남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요, 잠시도 살 수 없는 녀석이 있어요. 바이러스는 보시는 것처럼 단백질과 핵산으로만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한 푼 없는 빈털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에 들어가서 이렇게 세포한테 문을 두들겨요. 열어주면 들어가가지고요, 갑자기 도둑으로 돌변해. 그래서 그 세포를 죽이고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새끼가 아니죠, 복제품을 만들어내요. 그냥 신말로 새끼를 깐다고 생각하죠. 바이러스는 새끼는 까지는 않아요. 자기 복사품을 막 만들어내는데, 왜 그러느냐? 바이러스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먹고 살 게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살잖아요. 얘네들은 계획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세포를 죽이고 다시 수백 수천 배로 늘어나가지고 옆에 가서 또 문을 두드려 열어주면은 또 가서 그런 짓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가 만 개가 예를 들어서 이 바이러스에게 죽었다.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만 개가 꿈쩍도 안 해요. 아무 증상도 안 나타나요. 세균의 세계는 이런 겁니다. 세포의 세계도 이런 거고요. 우리 몸은 100조 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보통 몇억 개, 몇십억 개, 몇백억 개가 망가져야지만 그때 우리의 몸에 증상이 나타나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얼마든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설사 들어오더라도 얼마든지 대처할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세균은 달라요. 자기가 먹고 살 게 있습니다. 급할 게 없어.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오더라도요, 혹시 이제 우리 몸의 면역세계가 좋아서 꽉 눌려있을 때 잠복기라고 그러죠. 이때는 물론 활동을 하겠지만,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바이러스처럼 위험한 상태에 가기에는 잘 안 해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어떻게 해버리면 된다고요? 항생제를 쓰기 아니라 문을 안 열어버리면 돼.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막을 튼튼하게 해놓으면은 아무리 무서운 바이러스들이 들어오더라도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황금알을 가장 많이 출연했어요. 제가 이제 열댓 개 방송에 출연했는데 그 가운데 황금알을 가장 많이 출연했는데, 그때 전문가가 12인데 나머지는 전부 독감 백신을 맞자고 그러고요. 저는 맞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의사 한 분이 미국에 의학세미나를 갔어요. 그래서 그 하버드대 교수님하고 친해지려고, 교수님, 우리나라에 곱불이, 한자로 감기라고 그러죠? 곱불이 이렇게 우리 결혈을 괴롭히고 있는데 미국에 좋은 곱불약이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곱불에 대한 약이 없는데 한국에는 있나 봐요. 오히려 제가 소개받고 싶습니다. 너무 창피해가지고요, 의학세미나 끝날 때까지 다시 그 교수님 얼굴도 못 찾아봤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곱불약이 너무 많아. 사실은 곱불에는, 감기에는 약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바이러스는 죽일 수가 없어요. 항생제로 죽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면역력을 튼튼하게 해서 죽여야 되는데, 독감이라는 것은 이 곱불이 좀 독하다고 그래서 독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인플루엔자라고 그러는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또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WHO에서 올해 유행할, 그 여러 개 가운데 유행할 인플루엔자를 예상을 해요. 예상을 해서 이 예상치가 복권에 맞듯이 맞아떨어지면 백신의 효과가 있는 거고, 맞아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쓸데없이, 백신이란 뭐냐? 이 바이러스를요, 약하게 해서 집어넣거나 아니면 죽여넣고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몸의 세포들한테 거기서 한번 싸워보라는 겁니다. 야, 너 싸우는 연습해봐. 왜냐하면 약하거나 죽어 있으니까 내가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습을 다 해가지고 어떤 것을, 싸움의 기술을 익혀놨잖아요. 그럴 때 센 녀석이 들어와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신이 엉뚱한 걸 집어넣어놨어. 그러면 내 몸에 괜히 바이러스 집어넣은 꼴이 돼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요? 에이즈 바이러스가 무서워요? 에이즈 바이러스가 100배, 1000배, 1000배 무섭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봐요. 지금 문명사회에 사는 몇이 죽어나가는가? 일부밖에 안 죽죠. 근데 에이즈 걸리면 거의 죽어버리잖아요. 문명사회에서는. 우간다라는 나라는 1991년에 우간다 결의 45%가 에이즈에 감염돼 있었어요. 우간다는요, 우리보다 훨씬 큰 나라입니다. 인구 수로 봐도요, 4,500만이 넘어요. 거의 우리나라가 5천만이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만일에 우리나라의 45%가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었다면요, 하루에 수십만 수백만이만 죽어나갔겠죠. 그런데 그런 소리 못 들어봤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네들은 면역력이 높아서 에이즈 바이러스가 문을 두들겼을 때 문을 안 열어줘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겨자솜인데 오늘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균은 콜레라나 예질이나 또 장피불스랄지, 또 여러분들이 또 요즘에 식중독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파상풍이나 결핵, 이런 것들은 이제 세균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19나 인플루엔자는 독감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메르스, 또 노로바이러스, 조류인플루엔자, 지카, 에볼라, 에이즈,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러스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뭘로? 이런 것들은 약으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해야 된다고요? 면역력을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이겁니다. 생존 방식. 세균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녀석들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어서 우리 몸이 도와주지만 않으면은, 그리고 바이러스는 무생명체와 생명체를 왔다 갔다 해요. 활동을 하지 않을 때는 생명체 특성이 아무것도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다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물질 대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또 하나 헷갈린 게 있어요. 세균과 바이러스만큼이나 헷갈리는 거. 우리 몸에 항체가 생기면 면역력이 형성된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바보상자에서 자꾸 헷갈리게 말하거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항체와 면역력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름만큼이나 달라요. 그래서 항체라는 것은 열쇠입니다. 열쇠. 열쇠는 자물쇠 하나에 대해서만 맞죠? 여러분들 자동차 키 갖고 나무 자동차 키 아무리 눌러도 또는 해도 안 되죠? 근데 면역력이라는 건 많은 열쇠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면 다 끌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쇠를 가져야 돼요? 많은 열쇠를 가져야 돼요? 게다가 이 열쇠가요, 얼음 열쇠예요. 얼음. 조금 있으면 녹아가지고 열쇠 구실을 못 해버려. 무슨 얘기냐? 지금 백신을 맞았어요? 그럼 항체가 만들어졌죠. 이게 6달이면 사라져버린다고 그러네. 이런 얼음 열쇠예요. 근데 이 우리가 말하는 면역력이라는 것은요, 만능 열쇠일 뿐더러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무리 긁으려고 해도 긁혀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면역을 높여서, 그래서 제가 백신을 2번 다 맞았어요. 왜냐하면은 국가 시책에 어긋나게 되면 저희 연수원에서 여러분들 모시고 할 수가 없잖아요. 국가 시책 때문에 한 거였지 저는 길을 알기 때문에 백신의 도움을 전혀 받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백신 맞고 나서 아이고 아파서 혼났네. 항체가 만들어지려면은 백신을 맞거나, 백신도 바이러스라고 그랬죠? 힘이 약한 바이러스나 죽은 바이러스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무증상 감염이라고 그래서, 또는 물론 증상이 나타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항체가 만들어져요. 그거를 서로 비유하면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죠. 근데 면역력이라는 건 미리서부터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단속을 하는 겁니다. 이걸 물었을 때 거의 모든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단속하는 게 좋다고 그래요? 아니면 소 잃고 나서 외양간을 고치는 게 더 좋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 길을 바로 겨자솜에서 찾아보는 건데, 지금 이거 가짜 아니죠? 돈 주고 사온 진짜예요. 자, 겨자가 맵다고 그랬으니까, 자, 냄새 한번 맡아봐요. 매워요? 안 맵네요. 불량품입니까? 그럼 마늘은 매워요, 안 매워요? 마늘 맵다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마늘이나 겨자는 안 매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맵게 되느냐? 맵게 되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이 안에는 미로시나제라는 효소가 잠들어 있다가 물을 부으면 깨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 속에는 시니그린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물과 만나게 되면은 미로시나제라는 효소가 나 좀 일어나 볼까? 보통 이제 온도는 55도쯤으로 할 건데, 깨어나게 되면 그 안에 아릴 이소시아네이트라고 해서 기름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겨자를 반죽을 해서 보면은 손에 묻거나 아니면 그릇에 물었을 때 미끌미끌한 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아릴 겨자 기름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는데, 원래는 이제 아릴 이소시아네이트라고 해서 이 기름이 기름을 녹이죠. 그래서 살갗에다 찜질하게 되면 우리 살갗에도 기름이 있어요. 이 기름은 어떤 구실을 해주느냐? 우리 몸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우리 체온을 또 지켜주는 이런 구실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간 것만 막아주는 게 아니라 밖에서 나쁜 것들이 들어오는 것도 막아주게 돼요. 울타리 구실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도 그렇지만 밖에 나가면 많은 발암물질이나 중금속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예요.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주는데요. 겨자찜질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기름을 녹여버려. 살갗기름을 녹여서 밖에 있는 것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줍니다. 그랬을 때 이 겨자기름에 들어있던 것들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처음에는 몸을 후끈후끈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 죽는 거 아니야? 할 때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잠잠해져요. 이때 이 느낌을 느낀 분들은요, 코끝이 간질간질하거나 코뿔이 몸 밖에서 서성거릴 때 하면은 바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서 하는 찜질이 되겠고,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름을 붙이기 전에 뭐라고 했죠? 처음에 우한 폐렴이라고 그랬죠. 폐렴이라는 허파과리가 옮았다는 건데, 바이러스가 이렇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허파과리에 콱콱콱 박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문을 두드린다고 그랬죠. 문을 두들겨서 문을 열어주게 되면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도둑으로 돌변해서 그 세포를 죽이고, 다시 또 거기서 엄청나게 불어난 것들이 옆에 세포들 죽여나가면서 그 가운데 어느 한 뭉텅이가 몇억 개나 몇십억 개가 떼죽음을 당했을 때 그게 고름으로 나타나요. 이걸 한자어로는 염증이라고 그러고, 호파에서 골맞다고 해서 한자어로 폐렴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쑥 들이키는 것을 겨자숨이라고 그래요. 제가 한번 해드려 볼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올 문단속을 싹 해버려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무에타이 선수들이 다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몽나무대에다가 천을 감아서 쳐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견딜만 하면 한 겹 딱 벗겨내고, 견딜만 하면 한 겹 벗겨내서 나중에는 몽나무대도 두들겨도 괜찮으니까 걔네들 격투기 할 때 보면 서로 부딪히죠. 여러분 지나가다 살짝만 부딪혀봐요. 얼마나 아파요. 근데 걔네들은 그걸 견뎌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처음에 하면요, 숨이 확 막혀요. 눈물이 핑 돌고. 그래도 하셔야 돼. 왜?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냥 눈물이 확 나올 만큼. 그런데 이것들이요, 하시다 보면은 서서히 익숙해져요. 그래서 한 열흘만 하셔도 처음에 하신 것보다 훨씬 가볍게 지나갑니다. 한 달쯤 날마다 꾸준히 하시게 되면 거의 그냥 재밌을 만큼. 그랬을 때 어떠한 녀석들이 들어와도요, 어떠한 녀석들이. 그러니까 겨자숨은 어떤 거라고요? 만능 백신. 모든 바이러스에 대한 만능 백신. 코로나19가 지금 벌써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몇 번 모습을 바꿨죠. 델타 변이, 그 다음에 오미크론 해서 이거는 알고 있는 거지, 그 전에 변이가 또 있었어요. 또 여러 가지 변이들이. 변이가 아니라 뭘 해도 아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른 녀석이 들어와요. 그 녀석들은 모습을 바꿨을 뿐인데 새로운 녀석들이 들어와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 만능 백신을 우리 몸에다 미리 맞춰놓게 되면 아무렇지 않는 겁니다. 콧불도 바이러스로 돼 있고, 대신에 이제 다른 것들은 백신을 만들 수 있는데 콧불은 백신을 만들 수가 없어요. 콧불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200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바이러스를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은 몸에 넣잖아요. 그러면 콧불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백신 때문에 죽어버려. 콧불이야말로 정말로 면역력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걸 했었는데, 사실 물론 논란은 많지만요, 이번에 코로나19는요 인위적인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죠. 사람이 생물학전을 생각해서 만든. 그렇지 않으면 이런 바이러스 특성을 전혀 무시해버리는 게 안 돼요. 사스건 메르스건 간에 따뜻한 여름이면 잦아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전혀 바이러스 특성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 달리 나가버려요. 그래서 그때 썼던 것을 제가 그냥 호출한 겁니다. 너 한번 나와봐 해서 했더니 너무 좋다라는 거죠. 한 3분의 1만. 예, 그 정도. 왜냐하면 이걸 흔들어서 쓰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부으면 흘러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려 온도는 55도쯤이 좋은데 딱 맞추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50도에서 60도 사이에 물을 쓰시면 돼요. 45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발효가 잘 안 되고요. 69도가 넘어서게 되면 익어버릴 수가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들어서 쓰실 거기 때문에 물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은 흘러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밥 숟가락으로 반쯤, 그리고 이제 차 숟가락으로 쏘박하게 위로 하나쯤 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숟가락이 준비되지 않아서 이렇게 해서 한 반 숟가락쯤 집어넣고요. 지금 이제 물과 이 시니그린이 만났다고 그래서 바로 아릴 이소시아네이트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한 5분쯤 지나게 되면은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발효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만들어진 아릴 이소시아네이트는 하루 동안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한 번 하고 버리시지 말고 놔두셨다가 처음에 이제 발효될 때만 온도가 필요한 거지, 이미 발효돼서 아릴 이소시아네이트라는, 다시 말해서 미로시나즈라는 효소가 깨어나 있게 되면은 그때는 데울 필요 없어요. 그냥 차가워진 상태에서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코 모양으로 만들어 놨죠. 이거 우리나라에서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 코에. 미국 사람들한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해서 쑥 들여 마셔요. 그랬을 때 정말 그래요. 처음에는 숨이 확 막힙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핑그러 도는데, 이런 순간에 우리 목부터 시작해서 뭐 꼭 이거는 허파만 관련된 게 아니에요. 숨길, 기관지라고 하죠. 인후 이런 데 다. 특히 편도선염이 없는 사람들은 죽어요. 모든 사람이 편도선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심했을 때 병이라고 그래요. 우리 몸에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코에서 비염을 일으켜서 15%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비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콧물이 누구나 조금씩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심해지면은 총농증 또는 비염이라고 그래서 치료를 요하는 거고, 그리고 75%쯤을 편도선에서 잡아서 죽입니다. 근데 이것도 심해지게 되면 부어서 침 넘김이 어렵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파서 치료를 필요로 하죠.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 이제 자주 이렇게 목이 붓거나 편도선이 붓거나 이런 분들한테 해주시게 되면 그런 것들도 감쪽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알맞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질 때는요, 내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도움이 되는데, 이게 지나치게 되면은 우리 몸의 정상 세포들을 공격을 합니다. 이걸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은 거기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시다시피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이 정식 승인이 나지 않고 긴급 승인이 났을 뿐이어서, 더군다나 어린아이들한테는 이걸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3번에서 5번을 들이켜서 많이 해줄 수 좋아요. 3번 한 것보다 4번 하는 게 좋고, 그래서 하루에 3차례에서 5차례쯤 해주게 되면은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뿐이 아니라 어떤 바이러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겨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막힌 곳을 뚫어준다. 그러니까 고혈압이나 당뇨나 심장병을 비롯한 거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피의 흐름이 좋지 않아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떤 질병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굳은 것을 풀어준다. 그래서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인다. 그래서 코로나19나 곧불이나 독감이나 또 폐렴, 우한 폐렴이라고 그랬죠. 코로나19도. 특히 암은 몸이 차가워지면서 생기는 게 암이에요. 그리고 차가워진 몸이건 아니건 간에 암은 사실 생길 수가 있어요. 몸이 따뜻한 사람도. 그런데 암이 일단 생기면 무조건 몸이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하더라고요? 병원에 가면은 온열치료를 해요. 그러면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될까요? 그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우리 몸에는 온도 조절기가 있어요. 36.7도씨일 경우에 가장 면역력이 높은데, 이게 만일에 따뜻한 곳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뇌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뇌는 40도만 돼도요, 뇌 세포가 망가져 버려요. 암은 41도가 되면 죽으니까 뇌가 먼저 죽어요? 암이 먼저 죽어요? 뇌가 먼저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몸은 36.7도씨 유지하기 위해서 몸을 차갑게 만들어 버립니다. 면역력이 곤두박질 쳐버려. 체온이 1도가 올라가게 되면 면역력이 5배가 올라간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만일 그러면 1도가 떨어지면 5분의 1로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소리 아니에요. 30%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30%쯤에 올라가겠죠. 어쨌든 몸이 따뜻해진 면역력이 올라가는데, 이거를 내 몸 스스로 열을 내게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열을 넣어주면 오히려 우리 몸의 체온은, 속의 체온은 더 떨어져 버려요. 면역력이 더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서 스스로 열을 나게 하는 것을 발열요법이라고 그러고, 밖에서 열을 집어넣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을 온열요법이라고 하는데, 온열요법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발열요법, 내 몸 스스로 열을 내게 하는 거. 그래서 가장 많이 썼던 게 사실은 암인데요,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자리가 바뀌었죠. 그리고 또 편도선이나 비염이나 이렇게 골마 있는 것들. 익숙해지면 더 세게 하나요? 그 겨자순 같은 경우에는 더 견딜 수 있으면 더 세게 하나요? 그렇진 않아요. 충분합니다. 단지 여러분들의 몸에는요,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어서 따갑게 느껴졌을 뿐이에요. 그런 것들이 헐거워진 울타리가 촘촘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유지해 가는 거예요. 지켜나가는 거. 지금은 무너졌던 울타리를 세우는 거고, 일단
울타리가 세워졌으면 그때부터는 무너지지 않게끔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너무나 좋다는 겁니다.